네, 대입 컨설팅 명가 고등어 교육 입시 도우미 고등어 팁입니다. 고등어쌤의 직설화법. 자, 지금 201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사실은 이제는 별로 없죠. 하지만 포트폴리오를 내라고 하는 그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전형들 예전처럼 굉장히 두툼하게 내라 뭐 이건 아니고 이제 꼭 할 말이 있으면 그걸 요약하게 하고 압축해가지고 요거를 몇 장 안으로 이렇게 내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조건이 붙어있는 전형일 경우에는 자기소개서만큼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어떤 일관된 하나의 주제, 즉 자기소개서에서 뭔가 문제 각각의 항목에서 메인으로 잡았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증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에는 이런 것들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얼마나 깊이 있는 활동을 했느냐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동아리 활동을 했다라고 치자고요.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뭐 동아리 활동은 몇 시간을 했으며 뭐 그다음에 봉사활동도 하나 했고 뭐 했는데 동아리 활동의 내용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경제학 동아리를 했다라면 그 다음에 그거는 경제학 동아리를 했으면 경제학 뭐 했냐 뭐 소논문을 몇 개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들보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양에 있는 것들 당연히 압축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논문을 쓰듯이 기승전결,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기본 구조로 갖춰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잠깐 볼까요? 보면 작성시 먼저 점검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학과,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나 전공에 맞는 것들을 먼저 배치해라. 둘째, 발전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 셋째, 관심 분야에 대한 꾸준한 준비, 이걸 보여줘라. 넷째, 서류평가자들은 그 많은 걸 검토하기 때문에 양도 중요하겠지만 노력, 열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가요? 뻔한 얘기죠. 그죠? 이런 거 갖고는 잘 못하겠죠? 좀 더 가볼까요? 포트폴리오 구성의 주안점. 이렇게 해라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진실성이 중요하다. 진실에 대한 제가 얘기는 여러 번 했죠. 그 다음에 둘째, 하나의 통일된 주제를 유지하되 준비된 나를 보여주라. 이거 뭡니까? 어설프게 이런 것도 해봤고 저런 것도 해봤고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하여간 졸라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내가 누가 물어봐도 정말 쓸만하다고 얘기할 만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명약하고 간결해야 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뻔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자소서 쓸 때하고 똑같죠. 이거 저거 하여간 이놈 저놈 다 끌어나가봐야 소용없다 이겁니다. 티끌 모아 뭔가요? 먼지죠 먼지. 이거는 쫙 빼서 한눈에 쫙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서류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가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쫙쫙쫙 넘기기만 해도 큰 글씨로 탁탁탁 보이는 이런 구성의 맛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는 양괄식이어야 한다. 맞죠? 100% 맞는 얘기죠. 이 얘기는 문과 논술 답을 쓸 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논술이라고 하는 걸 예를 들어볼까요? 문과 논술 이렇게 나오죠. 이렇다 위에 제시문들이 쭉 나온 다음에 이 제시문들을 쭉 연결해가지고 너는 어떤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맨 먼저 답을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자, 안락사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왔다. 안락사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난 찬성합니다. 라고 찬성 반대를 물어보면 답을 먼저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왜 그런지를 제시문을 끌어다가 채워 넣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얘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쓰는 다른 것들도 전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소서 마찬가지죠. 자소서 그 다음에 문과에서 말하는 논술 같은 형태 이런 것들 전부 다 다른 사람한테 채점을 받기 위해서 즉 시험의 형태로 나가는 것들은 모조리 다 양괄식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에다 답을 얘기해 주자. 그런 다음에 차근차근 설명해 줘라. 그런 다음에 다시 결론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방 안에 놔두고 갔는데 학교 갔다 왔더니 동생 새끼가 이걸 작사를 내놨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생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야 임팩트 있게 이 친구한테 잘못을 뉘우치게 하거나 혼낼 수 있나요? 잡아놓고서 디테일한 사정들, 야, 요게 내 조각으로 깨진 거 이런 얘기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먼저 야이 해야 되는 거죠. 야이 뭐 야 이렇게 해야 이 동생이 바짝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왜 깨졌어? 이렇게 먼저 주제를 던져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혼내더라도 너무 짧게 하면 안 되니까 본문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또 할 거야 말 거야.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해 주는 거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것도 양괄식으로 구성돼야 하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자소서나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